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한 지, 우리 저 수업을 이제,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주차고,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반팔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참, 벌써 이제 12주차, 우리 저기, 12주차면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저기, 과제 있죠? 과제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한글 맞춤법, 국어 어문 규정 다 포함해가지고 띄어쓰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다 포함해서 그래서 29일까지 우리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 30개 수정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것이죠. 수정해서요. 그러니까 그거 29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올려주신 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준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또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그렇게 제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12주차 이제 광고는 그렇고요. 이제 뭐 오늘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 14주차 때 또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가 6월 10일에 있죠. 6월 10일 12시에 있습니다. 거기 딱 정오에 우리 12시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치렀던 거하고 비슷하게 OX 문제 35문제로 그렇게 한글 맞춤법 이제 51항서부터죠. 51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낼 테니까 하여간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기말고사 때까지 또 좋은 성적 거두시고 우리 소정의 목적 거두시고 소기의 목적 거두시고 또 좋은 기억으로 우리 수업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으니까 오늘 뒤에 있는 표준어 규정 공부 잘 해주시고 약간 남은 기간 동안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던 대로 그렇게 또 충실히 또 한 학기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 과제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말고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말고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광고는 우리 2주 전이죠.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보기 2주 전인 다음 주 우리 13주차 수업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도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2페이지 표준어 규정 11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사정원칙 11항 모음 변화 표준어 보시면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이제 발음이 이제 바뀐 거래요. 그래가지고 구려와 구료가 있는데 원래 이제 구료였겠네요. 그런데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구려로 뭐뭐 했구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부부끼리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구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구료였습니다. 그렇지만 구려로 하는 것을 요 앞에 있는 것을 맡게 했습니다. 뒤에는 구료는 틀립니다. 구려가 맞고 그 다음에 깍쟁이가 맞고 깍정이가 틀리죠. 그래가지고 서울 깍쟁이, 알깍쟁이, 찰깍쟁이 이럴 때 깍쟁이가 맞고요. 깍정이는 그러니까 서울 깍정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틀리지만 그렇지만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 요거는 이제 깍정이라고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깍정이로 쓰지만 우리 서울 깍쟁이 할 때는 서울 깍정이로 쓰는 게 아니라 깍쟁이로 써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무라다, 나무레다가 있는데 나무라다가 맞고요. 나무레다는 틀립니다. 그다음에 미수와 그다음에 미시가 있는데 옛날에 뭐 미숫가루, 미식가루 요즘도 미식가루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뭐 헷갈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미숫가루로 쓰시죠. 그래서 미수가 맞고요. 미시가 원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미시는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바라다가 있고 바래다가 있는데 바래다가 옛날 표현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요거 바라다가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딸이 성공하기를 바랐겠죠. 바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하여간 바래다가 아니라 바랐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램도 틀리고요. 바람이 맞는 거겠죠. 바람. 그 다음에 상치가 있는데 상추쌈, 상추가 맞습니다. 상치 옛날에 상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아까 상치는 틀리고 상추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아들, 실업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실업의 아들이 맞았는데 이제 요거 이제 틀리게 하고 실업의 아들로 발음 변화된 것 요거를 맡겨야 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실업의 아들은 이거 실업의 아들, 무슨 실업자의 아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실업의 아들은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좀 비하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말인데 요게 이제 실업의 아들이 뭐 실업자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요게 아들은 이제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이란 것은 이게 실업자란 뜻이 아니라 실없는 사람 아시죠? 실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실없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실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실없는 자식. 그래서 여기 실업의 아들이 실없는 놈, 실없는 녀석, 실없는 자식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렇게 사람이 좀 그게 없고 야무진 데가 없고 이런 사람들 실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실없는 자식의 뜻으로 실업의 아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실업의 아들도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어원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책이 있고 주착이 있는데요. 여기 한자로 보면 주착이 원래 맞네요. 그렇지만 요거 주책 이렇게 쓰는 것이 주책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바뀌었으니까 주책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주책망나니 주책 없다라는 식으로 그 주책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 보시면 주착 요게 무슨 기본 토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착이란 뜻은 원래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이죠 오히려. 기본이 잘 갖춰져 있다, 기본기가 있다, 뭐 바탕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주책 없다가 나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없다의 부정적인 뜻이 앞에 주책에 전염이 된 것이죠.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런 주책 바가지,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원래 주착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지만 주책 없다라는 게 나쁜 뜻이어서 없다의 뜻이 주책에 전염이 돼가지고 전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학에서. 그래서 전염이 돼가지고 주책이 나쁜 뜻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비슷한 걸로 재수 없다 있죠. 재수. 저 사람 재수야, 재수 덩어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재수라는 것은 재물이 들어올 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좋은 뜻입니다. 근데 재수 없는 것, 재물이 들어올 운수가 없는 것이 그게 나쁜 뜻이죠. 그런데 없다가 역시 앞에 뜻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재수가 나쁜 뜻이 된 것이고, 엉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엉터리라는 게 원래 주책하고 같은 뜻이에요. 기본기, 바탕 이런 뜻인데, 엉터리 없다라는 말이 원래 나쁜 뜻인데, 없다의 뜻이 전염이 돼가지고 엉터리야라는 말이 엉터리가 나쁜 뜻이 된 것입니다. 엉터리는 원래 주책하고 같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다, 지리하다가 있는데, 자, 한자로 보면 지리에서 왔군요. 그래서 지리가 원래 맞겠습니다만, 원래 원뜻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거를 지루하다만 발음이 바뀐 형태를 맡게 했으니까 지루하다는 맞고 그 전에 썼던 지리하다는 틀린 표현으로 그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지루하다가 맞습니다. 미수, 지루하다, 뭐 이런 것, 같이 보세요. 미루나무 있죠? 미루나무도 미류나무가 아니라 미루나무라는 것, 뭐, 우 시리즈가 있네요. 지루하다, 미숫가루, 미루나무, 다 루, 우, 이런 게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튀기와 특이가 있네요. 튀기가 맞아요. 요거는 어쨌든 혼혈어를 다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되는 말이겠습니다. 1989년도에 바로 좀 사회적 감수성, 타인 감수성, 이런 좀 그런 감수성을 알 수 있는 하여간 요런 말이 지금 표준어 규정에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튀기든 특이든 그런데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이제 감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론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좀 비하하는 표현들 이런 비하하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소수자들 이렇게 저 혼혈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뜻은 하여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때 당시에 뭐 그랬습니다. 특이라는 게 원래 이제 특이가 그러니까 원래 본 말이었다는 얘기겠죠. 특이의 특이라는 게 특이는 특 플러스 이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앞에 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소하고 말하고 사이에 태어난 동물이 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힘도 세고 말처럼 빨리 달리기도 하는 이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특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한테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특이라고 그렇게 그 혼혈된 분들 특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어원을 잊어버린 거죠. 그 특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튀김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튀겨져가지고 까맣게 나온 것, 주로 저 혼혈 중에 저 흑인 혼혈 쪽, 그쪽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튀기라고 튀김에 생각해가지고 튀기라고 이렇게 잘못 부르게 된 것이 정착이 돼가지고 튀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어원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특이는 틀리고 하여간 어쨌든 튀기가 맞는데 이런 말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허드레와 그 다음에 허드레가 있는데 허드러이와 허드라이가 있네요. 근데 허드러이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루라기가 있고 호루루기가 있는데 이거는 호루라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실업의 아들은 실업의 아들, 실없는 자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실업자의 아들이 아니다. 실없는 사람의 자식,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실없는 자식이다. 그 사람 자체, 이 녀석, 이 자식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뜻으로서 실없는 자식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어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우리도 많이 늙었구려, 늙었구려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늙었구려 요거를 맞게 하였죠. 그래서 발음이 원래 구료였는데 발음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 표준어 규정 11항이었죠. 그래서 늙었구려 요 앞에 거를 맞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나무라다와 나무레다가 있는데 나무라다를 앞에 거를 맞게 하였고요.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루하다, 미루나무, 그다음에 상추 다 같이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숫가루, 미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튀기와 특이가 있을 때 튀기를 맞게 하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뭐 써서는 안 되는 말이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간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뭐 시험 문제를 저는 안 내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기.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12항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표준어 규정이 상당히 어원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여러분들 저 국어 시간 이런 거 어원 얘기하면 재밌어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좀 그 기억을 좀 되살리시면서 이것도 뭐 좀 국어 시간의 연장이잖아요. 한글 맞춤법 시간도 그러니까 국어 수업 듣듯이 이렇게 어원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어 규정 12항 웃, 윗, 위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저번에 그 다음에 그 수, 히읗 이런 거 이제 공부했었죠? 그렇게 이제 예외가 12개 있다고. 이것도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그 위아래 윗니가 있으면 아랫니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 구분, 그 위도시 있으면 아래옷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가 있으면 하의도 있고, 이렇게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구분이 일단은 없는 것부터 적겠습니다. 없으면 우시라고 적는 거예요. 없으면 우시라고 적고 있으면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뉘는데 윗과 위로 나뉘는데요. 자, 윗과 위의 차이는 아시죠? 요거 사이시옷이 붙었네요. 사이시옷 붙으면 우리 저번에 다뤘듯이 사이시옷 어디에 앞에 붙는다? 그러니까 예사소리 앞에 붙는다. 그런데 그 사이시옷 안 붙는 것은 바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요거 앞이라고 써줘야겠네요. 요거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위가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웃, 윗, 위 얘네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위아래 구분이 따로 없다. 만약에 우리 웃돈을 얹어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또 웃어른 이렇게 얘기할 때 아래 어른이 있진 않잖아요. 어른 다 위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 구분이 없을 때는 웃어른. 그 다음에 웃돈은 이제 보너스를 얘기하는 건데, 뭐, 아래 돈이 또 따로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너스, 그거는 이제 뭐 아래 돈이 있으면 뭐 차감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돈을.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얹어주는 거, 보너스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위아래 구분이 없으니까 웃이라고 이렇게, 웃어른, 웃돈, 이런 식으로 웃이라고 써주는 것이고요. 위아래 이제 구분이 있으면 윗과 위로 그렇게 나눠서 쓰시는 겁니다. 윗이라고 쓰는 것은 바로 예사소리 앞에서, 그 다음에, 위라고 쓰는 것은 사이시오 못 붙는 것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오 못 붙는다. 거기에 따라서 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 표준어 규정 이제 12항 보시면,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윗이, 일단은 위아래 구분이 있어야지 위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뭐, 윗을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윗넓이, 웃넓이. 그래서 그 윗이라는 것은 아래가 있으니까 윗이 보통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윗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가 없는, 예, 그런 뜻의 이제 또, 그런 예외적인 것은 또 웃을 그렇게 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윗넓이, 예, 아랫넓이가 있겠죠. 윗눈썹, 아랫눈썹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땅줄, 윗덧줄, 윗도리, 윗동아리, 윗마기, 윗머리, 윗못, 윗목, 예, 아랫목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윗몸, 윗바람, 윗배, 윗벌, 윗변, 윗사랑, 윗세장,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윗중방 이런 식으로 다 윗을 그렇게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그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그렇게 위로 그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쇼 못 쓰니까 위로 써준다라는 것. 예, 그거 아시죠? 옛날에 뭐 새라든지 셋이라든지 이런 것, 예, 그다음에 시, 쉿 이런 거 구분, 예,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쇼 다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예,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것이죠. 위짝, 예, 짝은 된소리니까. 짝, 쌍지읒이 된 소리니까 그 앞에서 윗을 못 써주고 위라고 써줍니다. 아래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 위아래 구분할 때 그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 예사소리 앞에서는 윗을 써주고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윗을 써준다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다음에 위쪽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체, 예,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저 거센 소리 앞이네요. 그다음에 위층, 위치마, 위턱, 예, 위팔, 이런 식으로. 위팔 어딘지 아세요? 예, 팔이, 우리 이렇게 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이 있으면, 요게 위팔이에요. 요게 위팔이고, 여기 사이로, 여기 팔꿈치 사이로 요 아래를 아래팔이라고 부르고, 예, 그러니까 위팔, 아래팔 다 있는데, 자, 팔이 거센 소리니까, 위라고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그 참고 보시면 위치마는 갈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위치마, 아래치마, 그럼 뭐 치마가 2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치마, 아래치마 가리키는 것이냐? 예,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갈퀴, 예, 갈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치마가 여성들이 입는 예, 그런 그 스커트, 예, 그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 이렇게 좀 넓게 벌어진 것을 그 치마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갈퀴 있죠? 이렇게 뭐 그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이런 거 긁어 모으는 이제 농기구. 요게 요렇게 묶죠. 이렇게 묶는데 예, 요 위에 묶는 것을 위치마라고 그러고 아래 묶는 것을 아래치마라고 그런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요 치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뭐 스커트도 가리키긴 하지만 요렇게 그 가운데에서 좀 벌어진 예, 요런 이제 모양을 가진 것 요런 것들을 이제 치마라고 불렀나 봐요. 예, 그래서 위치마, 위치마, 예, 치는 이제 거센 소리니까 위치마, 아래치마, 예, 이렇게 갈퀴를 그렇게 갈퀴의 어떤 부분을 이르는 말로 예,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다만 2번 보시면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과 니은인데 웃국과 윗국이 있고 웃기와 윗기, 웃돈과 윗돈, 웃비, 윗비, 우덜은, 위덜은, 우돛, 위돛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이제 웃으로 예, 그렇게 써준다. 예, 그래서 그 저 웃국 예, 뭐 아래국이 없습니다. 웃기, 웃돈 예, 보너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웃비, 그 다음에 우덜은 우돛 이런 식으로 그 우돛이 그러면 이제 우돛은 위돛이 있으면 아래 웃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돛과 위돛이 예, 사실은 이제 둘 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위돛은 이제 당연히 상의를 가리키는 말로 위돛이 맞는 거고요. 아래 옷은 당연히 하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구분이 가는 거고 우돛은 뭘 말하냐 하면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겉옷. 예, 그래가지고 그 겉옷을 말할 땐 우돛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상의를 말할 땐 위돛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돛만 맞게 했어요. 근데 사실 위돛도 예, 맞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뜻을 다르게 보자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보시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웃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을 사용되고 윗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을 사용되고 위는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중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라.
것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표를 이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말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윗니와 웃니가 있는데, 자, 윗니, 아랫니도 있죠? 우리 인니가 있으냐? 아랫니 있잖아요. 아랫니 있으니까. 그래서 윗니, 아랫니 이렇게 보실 때 윗니를 그렇게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여간 뭐 제가 원래 이 치열이 되게 고르는 걸로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걸 하다 보니까 촬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여기 아래에 여기 이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를 제가 그 전까지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드라지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치열 가지고는 참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거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영상 통화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아래 벌어졌네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그 50년 평생 봐오셨던 아버지도 이제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여간 이제 뭐 우리가 맨날 거울 보니까 뭐 우리 얼굴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발견되는 또 그런 모습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윗니도 있고 아랫니도 있고 아래가 제가 좀 약간 벌어졌습니다만 하여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윗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니는 이제 예사소리니까 니은은 예사소리니까 윗니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근데 윗목 있으면 아랫목이 있죠. 아랫목이 따뜻한 곳이죠. 윗목은 좀 추운 것이죠. 옛날에 온돌방을 얘기하는 것이 온돌방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윗목이라고 그렇게 아랫목이 있으니까 윗목이라고 쓰는 게 맞겠고요. 목의 또 미음은 또 예사소리니까. 자, 그러면 다만 1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위쪽과 위쪽, 우쪽이 있는데 자, 일단은 위쪽이 있으면 아래쪽도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 쌍지읒이 있네요. 그러니까 된소리 앞에서는 위를 쓰니까 가운데 위쪽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층, 우층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위층이 있으면 아래층도 있잖아요. 위층, 그 아래층.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요즘 좀 하여간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만. 자, 위층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층도 있으니까 위라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층이 거센 소리니까 위층이라고 이렇게 가운데로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윗돈과 웃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돈 뭐 빼가지고 가는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윗돈밖에 그러니까 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땐 웃을 쓰므로 웃돈이라고 써주시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덜은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덜은이라고 뒤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윗통과 우통이 있는데 자 이거 우통이 있으면 아래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통을 벗어 제꼈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요게 통이에요, 통. 통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통을 얘기할 때, 요렇게 위는 이제 통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팔이 물론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여기 상처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는 요게 통이 되게 짧잖아요.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래 통은 없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통자로 돼 있는 우통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통이 아니라 우통을 벗어지겠다. 우통이라고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신체가 그러니까 위는 길고 아래는 사타구니 쪽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자가 짧기 때문에 우통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제 위독과 우독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있어가지고 상의를 얘기할 땐 위독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얘기한다. 그럴 땐 우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 규정 13항 보시겠습니다. 구와 귀 표준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자, 그래가지고 다 구로 써주시는데 딱 예외가 그 아래 다만에 있습니다. 귀글, 그 다음에 글귀 이렇게 할 때 귀글이란 말은 별로 안 쓰고 글귀는 좀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귀가 뭐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글구라고 쓰지 않고 글귀 그것만 인정을 하지 시귀는 또 틀려요. 시구입니다. 시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하여간 글귀만 글귀로 쓰기로 했다라는 것 요거 이해하시면 요거 하여간 좀 아직까지 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구로 글귀만 빼놓고 다 구로 통일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인데
구법이 맞고요. 귀법 틀립니다. 구절이 맞아요. 귀절 틀려요. 이 귀절이 마음에 든다 틀립니다. 구절이 맞습니다. 구점이 맞고 귀점 틀리고요. 결구가 맞고 결귀 틀리고, 경귀 틀리고 경구가 맞고요. 경인귀 틀리고 경인구가 맞고, 난귀 틀리고 난구 맞고요. 단귀 틀리고 단구, 단명귀 틀리고 단명구, 대귀 틀리고 대구, 문귀 틀리고 문구, 성귀 틀리고 성구, 식귀 틀리고 식구. 이거 좀 많이 틀리죠. 예, 식귀라고 글귀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글귀만 글귀고 식귀는 식구다. 예, 식귀 틀리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어귀 틀리고 어구.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예, 어귀 틀립니다. 어구가 맞습니다. 연귀 틀리고 연구, 인용귀 틀리고 인용구, 절귀 틀리고 절구.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과 글귀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귀글 있죠? 귀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저기 그 한시 같은 거, 그 중국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앞에 구절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대꾸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꾸가 되게끔 그렇게 쓰는 그런 그 형식. 그런 글의 형식을 귀글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로도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안 쓰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글은 거의 대부분 안 나오고, 귀글은 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귀글과 글귀 순서 바꾼 것 둘 다 귀로 쓴다는 것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되, 그 귀글은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글귀는 요 글귀가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좀 씁니다. 쓰기 때문에 글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방귀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는 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구절 할 때 그 구 한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약간 어쨌든 요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구, 방귀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요거는 방귀가 맞아요. 방귀. 예, 방구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냥 요거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귀가 맞고 방구 틀리다라는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참고 보시면 귀글이란 두 마디가 한 덩이가 되게 지은 글이라는 뜻의 문학 용어입니다.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쓰시는 또 한시를 지으시는 분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니까 하여간 거의 뭐 글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귀하고요. 자, 그러면 참고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구절과 귀절, 식구와 식귀. 구절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 그 다음에 식귀 틀리고 식구가 맞다. 다 구를 쓰기로 했는데 뭐만 귀다? 글귀만 글귀다. 그래가지고 다만 보시면 글귀, 그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3절 이제 준말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데, 약간 뭐 좀 시간이 좀 되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2교시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